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감 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이 5월 17일이죠? 2023년. 어제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또 해피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원래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므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어제 아무리 힘겹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어제는 어제로 마감하고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아주 좋은 일이 있기도 했지요. 사실은 제 책이 이제 아마누 분들도 보시지만 아마누가 아닌 분들이 제 책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유방 그 유방암 사기랍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분에게 용기가 될 것 같다고 그 책을 구입해서 선물로 해드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카톡 소통을 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예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저한테 다가오는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만큼 정직하게 제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소통은 전 얼마든지 환영하거든요. 이렇듯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는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쁜 그런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또 반대급부도 있죠. 사람은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친구들로부터는 별로 이렇게 호응을 못 받는 그런 거를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일단 스스로 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고주파라든가 그런 자닥신이라든가 그런 이런 면역력을 올려주고 온열을 체온을 올려주는 이런 거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 이야기가 자가치유력으로 나온 제 이야기가 그분의 그 소신을 흔들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비과학적이라고 인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환영받는 경우도 있었죠. 어제 같이 이제 산을 가는데 이 4명, 5명이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위암 말기라서 위암이라서 위를 다 절제해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양심적인 분이라고도 볼 수 있더라고요. 공직에 있는 관계로 요양병원에 왜 왔느냐 하면은 일주일 병가를 내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 실손을 5천짜리인가 실손 좋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을 쏟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얻으실 거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직업 돈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실손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험회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실손은 n분의 1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잖아요. 실손비가. 그에 쓴 실손에 따라서. 근데 이제 평소에 한 번도 쓰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내는 거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가는 횟수도 거의 없고, 그런데 거의 돈만 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1억의 실손을 다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실손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n분의 1이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다고 또 나으면 좋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안 낫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뭐 그 저기 뭐야 주사한데 1억짜리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낫는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게 정말로 그 분이 그 주사를 놓는 분이 그런 얘기도 했다죠. 그 치료를 하는 분이 이제 이분 며느리가 암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사 한 대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며느리 저기 뭐야 맞춰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 당시만 반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줬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그 주사를 맞추지 않았다는 이런 그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 몸은 자가치유력이 있습니다. 그 자가치유력을 이용할 때, 자가치유력을 이용할 때는 부작용도 안 남죠. 비용도 안 들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지력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선한 영향력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력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현대 의학이 암 치유를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는 이런 그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암 환자든 또는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깨만 약간 아픈데 그거는 제가 엄마를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목욕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축 늘어지셔가지고 제 이 어깨에 이렇게 다 안겨 오셔가지고 팔목이 이제 약간 시큰거리는 거. 그 증상 말고는 새벽에 일어나면 굉장히 머리도 맑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따라서 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총총하고 맑고 밝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나는 이렇게 대처하리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 길을 가십시오. 항암을 받든 수술을 하든 받지 않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으셨던 분 진실인 거거든요. 왜냐? 그분은 자연이 그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인간이 정말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흙뿌리 마저 캐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영향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것, 들에서 나는 것, 그것들은 비를 맞고 자라기 때문에 그 또한 해를 주는 그런 쪽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낫고 싶다면은 태양 속에 그냥 몸을 말려버리십시오. 태양에 몸을 말리시고 그리고 습의 기운, 패턴치도 나오지 않습니까? 습의 기운 살림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풍요, 바람 목욕 하십시오. 온몸을 다 탈의하시고 바람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보듯이 낫지 못하는 병이 없습니다. 의료기에 의존할 때 그것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마냥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 안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시달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스케줄을 짜서 암 관리를 하신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더 스스로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2의 잡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책을 냈더니 책이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조길남 암치유 교실 내지는 암치유 학교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종각에 있는 온이라는 문화 공간에서 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1박 2일, 2박 3일로 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인간이 승리하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훌륭하게 삶을 살아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족들은 다 팽개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셨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시지만 그 아래에서 더 애쓰셨던 분이 사실은 많으시죠. 민중이라고 그러죠. 그 민중들의 힘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암이 걸렸으면 그 암 환자 중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실천해서 이러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현대의학의 의사들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체의학,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가의 돈을 요구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사실은 자연에서 다 길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물, 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 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작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치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고 5, 600 받습니다. 자연치료 하시는 분들도. 대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런 연구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그걸 쓰시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주기 위하여 단계를 나눠서 돈을 받으시든가요. 예를 들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낮게 받고 단계를 정해서 돈을 받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암치유학교나 암교실 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생각하는 순간 저는 바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가격 면에 있어서도 그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저의 이 루틴을 별명이 생겼습니다. 루틴녀랍니다. 제가 루틴녀란 별명을 이렇게 딱 갖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저 루틴녀입니다. 오늘 새벽 4시를 넘지 않고 새벽 4시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열을 체온을 높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쓰죠. 오늘 같은 경우 독서 모임이 있었으므로 독서 모임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 풍요, 그 다음에 지금 태양욕을 하면서 사실은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체만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순간 정말 그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신다면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어제 일은 다 있습니다. 어제 행복했지 않습니까? 어제 일 제가 만들어낸 일이고 오늘도 제가 또 주인공이 돼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힘찬 오늘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제 모든 그런 좋았던 기억도 그 다음에 쓰레기 오물 같은 그런 기억도 다 버리고 오늘만을 사는 루틴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남 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내일 봬요.